자, 이번 키워드는요. 이기고도 승리라 못한다. 이 무슨 소리입니까? 이겼는데 왜 승리라고 얘기를 못한다는 거죠?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은. 기사 보겠습니다. 경기도 민심은 윤핵관 내세운 여권엔 경고장을 준 셈입니다. 아, 경기도의사 선거를 국민의힘이 패했다. 뭐 석패다. 초접전 중에 졌다. 뭐 이런 평가도 있지만 아무튼 진 거라는 거죠. 자, 김은혜 대통령 가깝다는 점 강조하면서 유세를 했는데 졌어요. 그리고 앞서서는 유승민 전 의원과 이 당내 경선을 벌였는데 이때도 윤심 논란이 좀 있었죠. 그러면 이게 윤심을 강조했는데 결과는 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경고장 아니냐 지금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김은혜 윤심 얻고도 첫 여성 광역단체장 문턱에서 결국 고배다. 그렇습니다. 첫 여성, 그러니까 첫 지도지사 이번에 나오는 건가 이런 전망이 좀 있었죠. 근데 고배를 마셨다. 일단 득표율 자체를 보면 대선 때, 경기도 대선 때보다는 좀 높다. 그러니까 향후에 뭔가 어떤 가능성을 보고 입각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일단 기사가 돼 있습니다. 어제 지방선거가 다 확정된 뒤에 대통령실에서 논평을 내놨죠? 좀 들어보시죠. 성숙한 시민의식에 따라 지방선거가 잘 마무리되어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서민들의 삶이 너무 어렵습니다.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대통령의 말씀을 대독을 한 셈이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설명인데 사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중립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선거 이뤘다고 뭐 굉장히 뭐 노골적으로 좋아하거나 이럴 수는 없어요. 다만 본인의 어떤 소속 정당이기 때문에 뭐 지방선거 승리를 축하한다. 뭐 이런 말 정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좀 더 뭐 큰 정치를 합시다. 그런데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 뭐 경제 잘 살려줘, 뭐 이런 얘기로 그쳤어요. 이종훈 평론가께서는요, 확실히 경기도 선거 결과가 영향을 준 겁니까? 좋다고 볼 수 있죠. 지금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대통령실이라든지 국민의힘 입장에서 본다면 경기도지사 선거를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 그리고 반드시 이겨야 되는, 반드시 갖고 싶은 땅으로 묘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고 그리고 가장 대통령이 신뢰하고 믿는 후보를 직접 내보냈다라고까지 스스로 강구를 해왔다고요. 그런데 수많은 전투에서 이겼는데 막상 전쟁이 끝나고 보니까 가장 갖고 싶었던 땅을 못 가진 거예요.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겼는데 제일 중요한 데가 빠졌다. 네. 지금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겼는데도 왠지 찜찜하고 진 것 같은 이긴 거 기분, 맞는지 약간 이런 겁니다. 진 것 같은 기분이 계속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지금 상황이 좀 묘해졌다는 거예요. 경기도에 너무 많은 의미부여를 했나요? 그래서 그런가요, 또? 자, 장희찬 평론가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일단 아쉽고 안타깝죠. 저도 개인적으로 김은혜 후보가 얼마나 열심히 선거운동했는지 잘 알기 때문에 예. 안타깝지 않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경기도에서의 아까운 패배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담이 큰 아니냐? 타격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그렇게는 안 왜냐하면 보세요? 지방선거 전체적으로 완승이다, 압승이다라는 언론 분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경기도는 아시는 것처럼 불과 석 달 전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5% 이상 이겼던 좀 상대적으로 차이가 네. 있었어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단한 험지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김은혜 후보가 전직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이 8,900표 차로 아깝게 낙선한 예. 것 여기에야말로 민주당이 많이 쓰던 젖잘싸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지 여기에 않을까 쓸만하다, 이게. 싶고요. 물론 전체적으로 총평을 하자면 경기도에서의 아쉬운 패배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게 아픈 약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 지방선거 승리에 도취되지 말고 절대로 오만하면 안 된다. 예.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라는 국민들의 절묘한 어떤 일침이자 이 균형 잡기가 된 감이 있어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과 또 국민들의 민심을 저희가 준엄하게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데 예. 예를 들면 다른 지역구 같은 곳, 뭐 충남의 김태흠 후보나 예. 충북의 김영환 후보 등등이 꽤 큰 표차로 당선이 그렇습니다. 되었고 캐스팅 보트라고 할 수 있는 충북 지역을 전원 석권했기 때문에 당초 예상하고 좀 달랐어요. 그럼요. 이 경기도의 한 자리가 아쉽고 예. 안타깝고
이 균형감 있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이게 윤석열 정부 국정 동력에 연동되어서 뭔가 크나큰 부담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김은혜라는 여성 정치인의 가능성이 국민들에게 새롭게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정부 하에서 뭐 기회가 있다면 김은혜 후보가 굉장히 중용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사에는 약간 입각 가능성 이런 맥락에서 지금 장혜찬 평론가는 좀 보고 계신데 이 기사에 작은 제목 두 번째가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경기도지사에 여러 명의 후보가 있는데 그중에서 무소속 강용석 후보가 있었는데 5만여 표 정도 가져갔거든요. 1% 조금 안 되는 득표율인데 5만 표 강용석과 단일화했다면 표차가 지금 10,000표가 안 되는데 강용석 후보 가져온 게 5만 표란 말이에요.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김은혜 패배는 강용석 책임일까? 물음표가 찍혀 있죠. 여기 보면 뭐 같은 얘기 있고 요 중간에 작은 제목이 있어요. 보수층에서는 강용석 완주에서 표가 분산됐다. 뭐 이런 불만 제기 나오고 있답니다. 자, 과연 이럴까 어떨까? 국민의힘 내부의 목소리가 좀 있거든요. 들어보시죠. 이기는 걸로 예측이 됐다가 뒤집히니까 좀 많이 안타깝고 좀 속은 쓰립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강용석 후보의 단일화가 됐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강용석 후보가 받아간 그 표차가 예.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는 그게 그렇게 큰 영향은 주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망이 갈리는데요. 당내에서도. 곽봉건 의원께서 이게 또 가정인데 만약에 단일화가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뭐 선술적으로 봐도 당연히 김은혜 후보가 승리할 수 있었겠죠, 당연히. 근데 막판에 벌어진 뭐 재산 축소 의혹이랄지 이런 게 발목을 잡았지만은 근데 저는 솔직히 김은혜 그 후보가 당연히 강용석 후보하고 캠프 간에 물밑자 거쳐가지고 단일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솔직히 이준석 당대표 때문이라고 봅니다. 안 좋죠, 사이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죠. 네. 근데 참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대표 같은 경우는 대선 때도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조롱과 모욕을 하면서 거기도 안 좋아요, 관계가. 그렇죠. 관계가 안 좋은데 근데 안철수 지지하는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중첩될 수 있는 중도층, 보수층이었는데 그 사람들한테 반감을 일으킬 만한 언사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번에 똑같습니다. 강용석 후보 같은 경우도 사이가 안 좋지만은 당을 생각한다면 왜냐하면 김동연 도지사하고 박빙의 승부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강 후보를 국민의힘과 단일화 시켜가지고 그 표를 결집시켜야 되는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항상 했던 이야기가 강용석 후보가 없더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단일화는 없다라고 못을 박았어요. 오죽했으면은 강용석 후보 캠프하고 김은혜 후보 캠프 사람들이 이준석 대표 모르게 물밑 작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보도들이 좀 나왔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뭐 대선도 이기고 지방선거도 완승을 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국민들이 지난 5년간의 비상식과 실정을 심판한 거기 때문에 당이 이길 수밖에 없었던 선거였기 때문에 당대표의 그 힘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는 당대표 때문에 경기도를 놓쳤다. 놓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남국 의원께서는 뭐 경쟁 정당 상인데요. 좀 객관적으로 봐주세요. 만약에 단일화가 있었다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이제 뭐 표만 놓고 본다면은 이길 수 있었던 거 알겠냐? 김은혜 후보 측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나 이제 그렇다고 해서 출마한 강용석 후보를 탓할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내 탓이오 하는 게 후보자가 취해야 할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선 때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정의당의 후보와 단일화를 했다고 하면 승리를 했어. 그런 가정들이 있었죠. 당연히 승리를 했겠죠. 근데 그때 이재명 후보가 했던 이야기는 본인이 좀 더 노력을 했어야 된대였거든요. 그래서 정의당 출마한 걸 가지고 정의당의 책임론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후보자가 조금 더 연대하고 연합하고 함께 단일화하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 된다. 근데 그게 부족한 것을 탓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경기도를 보면 볼수록 이제 아쉽기 때문에 자꾸 이거 이러면 어땠을까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일각에서는 그거 영향 없을 거예요. 뭐 그런다고 유권자들이 움직입니까? 근데 반대는 이거 표 차이가 만만치 않은데 이 갖고 간 표가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장희찬 변호가 발언기 요청하셨는데 한 1부 드릴게요, 말씀. 네, 제가 이제 짧게 사실관계만 정정하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추후에 또 본인의 SNS에 글을 올려서 예. 이건 정말 아쉬움에서 한 말이지 실제 단일화가 됐다면 아쉬워서 그런 거다. 오히려 중도층이 이탈하면서 전체 득표가 더 떨어졌을 수도 있다라고 분명하게 입장을 다시 정리해서 또 해명을 좀 하셨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 입장이 좀 확고한 것 같고 예. 문제는 이렇게 한 1%, 0. 몇 프로 받는 강성 후보들은 계속 나와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소위 말하는 진보당이나 뭐 이런 노동당이랑 예, 붙잡을 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이번에 아쉬웠다는 이유로 0.9%, 1% 후보들에게 흔들리고 이분들에게 많은 것을 내어주게 되면 예. 선거 때마다 뭐 우리공화당 뭐 이런 분들 계속해서 나오기 마련인 거예요. 그래서 아쉽지만 원칙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이거는 그냥 생각이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분들 제가 접촉을 해보면 아쉽다 얘기 참 많이 하시긴 합니다. 이게 뭐 사실이긴 또 해요, 지금요. 자, 다음은 안철수 의원이 됐습니다. 안철수 의원 기사. 뭐 잠깐 다뤄보죠. 이런 일이 있었군요. 대선 뛰고 인수위에서 일하고 보선도 뛰어서 피로 누적 안철수. 어제 당선 인사를 하는 중에 차량 위에 탑승했는데 이 인사 차량에 휘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실신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뭐 실신 정도는 아니고요. 조금 이 정신이 혼미해졌다고 할 수 있는데 병원에 가서 검사했는데 큰 문제는 없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니 실신이 아니라 실신은 아니고 현기증이에요. 근데 아무튼 피로가 쌓여서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여당 이젠 당권 경쟁 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당권 경쟁에 삼각축이 있다는 거예요. 이른바 윤핵관 여기 사진에 한 분 계시네요. 그리고 이준석 역시 사진에 또 있네요. 그리고 안철수 이렇게 경쟁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당권. 민주당도 아까 당권 얘기 나왔는데 여기도 당권 얘기 나와요. 이 국민의힘 당권 전당대회는 내년 아닙니까? 내년 6월 뭐 이후 아닙니까? 지금 한참 남았는데 벌써 나옵니다. 이종훈 평론가 짧게 이거 굉장히 또 벌써 시작되는 겁니까 여기도? 시작됐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번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소위 말해서 이제는 우리가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여당의 입장에서 예. 민생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무게감 있고 안정감 있는 당대표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이준석 대표를 조기에 물러나게 하겠다. 조기 사퇴시키겠다라는 예. 뜻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어제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혁신이 띄웠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건 강하게 몰고 물러나지 나왔어요. 않겠다는 거거든요. 자기가 혁신해서 끌고 가겠다고 네. 지금 각오를 밝힌 그러니까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 아까 이제 우리 윤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윤 의원님 말씀처럼 이준석 대표의 지금 위상과 그리고 지난 두 번의 선거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의견이 갈린단 말이에요. 예. 이미 윤핵관과 이준석 대표 간의 당권 경쟁이 시작됐다라고 보고 안철수 지금 의원도 호시탐탐 뒤에서 노리고 있는 상황이 지금 됐다. 배지를 달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국회로 이제 지금. 들어갔다라고 보는데 예. 저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서는 쉽지만은 않은 싸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윤핵관과 이준석 간의 당권을 놓고 싸우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질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계속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 삼각 뭐 관계인데 구도가 되는데 또 여기 하나 더 있네요. 4선 서울시장 성공한 오세훈 영향력도 있지 않을까. 굉장히 복잡해지겠는데요. 원래 여당을 통상 비유하기에 뭐 가진 것만은 부잣집이라고 비유하는데 아무도 가진 게 많으니까 이제 뭐 싸움이 있는다. 뭐 이렇게 통상 평가합니다. 여기서 좀 뭔가 앞으로 전개될 거다 이렇게 전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